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저 책 리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저자를 만난 그런 책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료 영수증이 나오는 시즌이 됐죠. 정기료 영수증을 받으시고 놀란 분도 계실 거고 안 놀란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온도가 많이 높지 않아 가지고 저 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전기를 많이 쓰신 분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올해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반드시 이제 전기료가 지금 올라갈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시기에 맞게 이 최연애 국회의원이 쓰신 이제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을 쓴 최 작가이신 이제 최연애님은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대전 충청도 쪽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그 알려진 것은 이제 코레일 사장 전 사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코레일 사장을 했었을 때 코레일 역사상 유일하게 흑자를 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희생자가 있었네, 남들의 이제 직원들의 눈물을 빨았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합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업의 수익성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코레일은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효율화를 위한 그런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당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방만하게 나갔었던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이란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방만한 비용에 추가 지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줄인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반사적 이익을 보시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줄어드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어쨌든 정책 비판 서적이에요. 제목부터 블랙아웃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인데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이제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국이 깜깜해진다는 그런 말이죠. 물론 이분이 이제 정치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과정을 상정하고 난 뒤에 책을 쓰는 게 정책 비판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만든 데 대해서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여당 내에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2년에 첫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은 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딱딱해서 별로 재미가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이나 둘 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한 수준의 이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찬성을 한다거나 반대를 하는데 그런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각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탈원전을 추진했던 이제 독일의 정책과 현황, 더구나 이제 끔찍하게 올라갔던 독일의 전기료,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에 관한 팩트를 체크하고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거울 삼아 우리도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서문에 압축적으로 주장을 정리를 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태양이 들다 항상 이제 밝진 않잖아요. 해가 들어오고 항상 바람이 불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36%가 되지만 화력발전소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산 과정, 제작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폐기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주장이죠. 그리드 패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면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와
화력 에너지 그 단가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직류 교류로 전환하는 그 자체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최연애 의원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100%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아예 그냥 100% 원전으로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최연애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시대적 흐름인 건 맞는 것 같다. 언젠간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싼 패널을 들여오고 이러는 건 이제 중국 배만 불릴 뿐이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자력을 계속 가동하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 말대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에 들어갔었을 때 5개국이 경합을 했었잖아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쪽 진영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수주를 할 수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미국, 프랑스가 경합을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격적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최연애 의원 만나뵙고 난 뒤에 내가 그 신문을 읽다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보내본 내용입니다. 이건 미국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에서 보이듯 전기를 만들기는 쉽지만 보내기는 힘들어서 좌초된 이런 케이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단 발전 비용이 엄청 싸졌다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오클라호마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풍력 발전을 생산을 하는데, 아까 전에도 지적되었던 첫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기서는 the sun isn't always shining and the wind isn't always blowing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항상 태양이 뜨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슈퍼그리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중부 쪽에는 바람이 불고 중서부 쪽에서는 그렇게 태양열을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디선가는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는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발전을 하고 난 뒤에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이 전력을 보내려고 하지만 그게 선이 또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도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관계법령, 그리고 뭐 정치인이 중간에 또 끼어가지고 결국 뭐 좌초되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의 근거가 되라고 이거를 이제 최연애 의원님한테 일단 한번 보내줘 봤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여기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030년까지 해가지고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태양열 시설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손 마사요시 회장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이렇게 태양열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은 이 태양열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 두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태양광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량에 대해 가지고 손 마사요시 회장이 자기가 또 2030년에 기대하는 그 그래프 추정치를 만들어 놨죠. 자기가 만드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 생산량을 합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양광 전기를 생산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손 마사요시 회장의 그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은 일본의 현재 지금 있는 그 태양광 전력 시설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워낙 손대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손 마사요시 회장이라서 뭐 이분이 하는 일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테슬라 쪽에 엄청난 양의 이제 ESS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어쨌든 이제 에너지 생산의 방향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주식들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되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기업은 운영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주식회사지
결국 한전이 손해를 보면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직결되지 않나요?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고. 손 마사요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를 말아먹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우리의 재생 에너지 정책이 실패를 한다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겁니다. 손 마사요시 회장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기업이 그것을 미리 선도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는 원래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비싼 값에 기계를 살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쿤이었습니다.